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의 기술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이 여사님 필수 시청 업비트 예약 매도 해놓는 방법 올렸습니다. 이것이 업비트에서 업비트 거래소 사용 방법을 올렸습니다. 약 20분짜리인데요. 아마 이 내용이 업비트 이 거래소 사용을 잘 아는 분들은 지루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요 한 번쯤은 더 시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포인트만 영상에 올렸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요. 이것에 따른 또 한 가지, 이것에 따른 또 한 가지 해킹 사건, 해킹 사건. 이 영상대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아래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필수 시청, 업비트 해킹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업비트에 저장된 코인 5천만 원어치가 소멸됐다는 자료 영상을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스카이엔젤님이 매집해 놓은 코인들이에요. 코인들인데 이 거래소에서 지금 그 사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날짜별이 있는데 자동으로 매수가 돼가지고 5천만 원어치 코인이 증발된 그러한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7월 2일 날 올렸어요. 강제 매도 5천만 원 증발했는데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매수가 돼버렸습니다. 쭉 매수가 돼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스카이엔젤님이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 원치 않는 코인들이 다 매수가 되어 돈이 다 증발됐다는 내용입니다. 네, 스카이엔젤님이 그 매집한 코인들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고 엉뚱한 코인으로 매수가 돼서 나중에는 모든 코인이 증발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카이엔젤님이 해킹당한 코인 종목입니다. 메이저 코인 약 4,700만 원 정도의 코인들이 자동으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스카이엔젤님이 매집해 놓은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1200만 원어치, 이오스 900만 원어치, 이더리움 900만 원어치, 이더리움 클래식 600만 원어치, 리플 300만 원어치, 에이다 300만 원어치, 폴카다 300만 원어치. 이 코인들 이 모두가 증발돼 버렸어요. 증발. 이유 없이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되어 다 팔려 나갔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냥 증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200만 원 정도, 이오스 900만 원, 이더리움 900만 원, 이더리움 클래식 600만 원, 리플 300만 원 정도, 에이다 300만 원, 폴카다 3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의 종목이었던 디마켓을 1,900만 원 정도 사게 되었고, 네, 스카이엔젤님의 5천만 원어치 이 수집된 코인이 모두 매도가 되었습니다. 네네, 모두 매도가 되고요. 원치 않는 유의 종목으로 다 매수가 돼서 유의 종목마저도 나중에는 코인이 증발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업비트의 입장을 밝힌 내용입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6시 24분 11시에 업비트에 가서 팀장님 두 분과 상담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의 입장과 업비트의 입장이 매우 많이 다르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영상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업비트의 입장만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저의 입장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스카이엔젤님이 업비트를 만났어요. 업비트의 입장에서는 해킹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업비트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해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셨습니다. 네네네, 업비트의 측에서는 이것을 그 해킹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그러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해킹이 진행된 6시 2분에서 6시 7분에는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88로 접속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해킹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의 첫 번째고요. 또 보겠습니다. 하지만 업비트에서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런 경우만으로 해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카이엔젤 사람이
도저히 주문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 같은 초에 4종목 이상이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맞다고 팀장님 두 분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여러 개를 띄워두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러 개를 띄워두고 매크로를 통해서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의를 했죠. 네네, 좋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주문 형태다. 이렇게 반복적인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비트 측에서는 이것을 해킹으로 인정 안 한다. 어떠한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업비트에 접속할 경우에 핸드폰으로 알림 톡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 컴퓨터를 켰다가 끄고 다시 온 하게 되면은 인증번호를 제 컴퓨터도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킹범들이 다른 지역에서 제 아이디에 들어와서 매수 매도 하였는데 해킹범들이 5분 동안 접속을 하였는데 인증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스카이엔젤 계정에 접속해서 매매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것만으로는 해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핸드폰으로 알람톡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업비트에서는 이것만으로 해킹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킹범들이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제 아이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까? 여쭤보았더니 그건 스카이엔젤이 핸드폰으로 접속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와이파이 지역 밖으로 나가면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겼다고 로그아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이파이 지역으로 들어오면 로그인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스카이엔젤이 지금 대전에 있는데 이 로그인이 끊어지지 않고 서울과 부산으로 연장되었기에 추가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것만으로는 해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로그인이 로그아웃 되지 않고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떠냐 하니까 이것도 역시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것만으로 해킹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것은 해킹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것이 업비트의 입장입니다. 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해킹범의 강제 매매로 스카이엔젤에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것만으로 해킹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그 매매가 되는 것도 해킹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킹범들이 스카이엔젤이 보유하고 있던 메이저 코인을 강제로 매도하였고 유의 두 종목을 매수하고 BTC 마켓 최저점에서 강제 매도해서 시세가 80% 이상 빠지면서 스카이엔젤이 약 5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지만 업비트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이것만으로는 해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럼 업비트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업비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업비트 사용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거래소를 너무 잘 믿는다. 너무 잘 믿어요. 이 코인들 믿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 증거 없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입니다. 형체가 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다 형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무형이에요, 무형.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 코인을 여기에서 매수 매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여러분의 돈요. 여러분의 돈 그리고 코인 이거는 분명히 분리를 해놔야 된다. 분리. 어디? 돈은 은행에 보관을 해놔야 되고요. 코인은 거래소에 놔야 됩니다. 언제? 거래할 때만 거래소에 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또 산 코인이 있습니다. 산 코인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은행에 여러분 보관을 해놔야 되고요. 코인은 거래소에 놔야 되는데 언제 거래소에 놓느냐? 거래할 때만 놔야 됩니다. 거래할 때만. 돈은 은행에 넣고요. 돈은 언제 쓰느냐? 코인 살 때만, 오케이? 코인 살 때만 놓습니다. 자, 이거를 백지에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념파악 잘 해야 됩니다. 개념파악 잘 해야 돼요. 이 영상을 잘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상이니까 여러분 명심해서 이 영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돈이 있어요. 여기 코인이 있습니다. 코인이 있어요. 돈은 어디다 놓는다? 돈은 어디다 놔야 돼요? 은행입니다. 은행. 코인은 어디 있어요? 거래소에 있습니다. 거래소에 있어요. 언제? 거래할 때만 거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안 할 때는 어디에 놓느냐? 여러분 지갑에 놔야 된다. 지갑. 어떤 지갑? 하드웨어 웰렛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개인 지갑에 넣어놔야 됩니다. 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돈을 자꾸 뺄 때 은행원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돈이 거래소에 있을 때는 여러분의 돈이 어디 있는지 이 거래소에서 물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찾는다 하면은 여러분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경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가 들어가야만이 돈의 행적을 알 수 있어요. 찾느냐? 못 찾느냐? 그거는 답변 못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 있을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아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돈을 거래소에 놓습니다. 거래소에 돈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산다고 하는데 이 불편함이 뭐냐면은 100만 원 이상씩은 거래소에 놓지 못한다. 큰 돈이기 때문에 미리 거래소에 놓는다고 하는데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매우 위험한 짓이에요. 돈은 항상 은행에 놔야 되고요. 거래소에는 여러분의 코인이 거래할 때만 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봤죠? 5천만 원어치가 코인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리. 잘 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돈, 은행에 보관하고요. 은행에. 현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돈. 현금입니다. 현금. 은행에 분명히 올려놔야 되고요. 코인은 거래소하고 전자지갑 분리해야 됩니다. 거래소에 놓을 때는 여러분 거래할 때 그리고 장기 보관할 때 전자지갑은 장기 보관할 때 이렇게 분리를 해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현금은 은행에 놔야 되고 코인 살 때만 거래소에 놓으면 됩니다. 귀찮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전자지갑 이것은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제가 하드웨어 웰렛을 검색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여러분이 쓰기 편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카드형으로도 있고 USB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웰렛에 꼭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존버의 기술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해킹 당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